엔비디아가 이제 내년에 내놓는 칩 중에 하나가 그 칩에는 HBM이 안 들어가고 GDDR7 네, 범용 칩이죠. 예, 예. 그거 삼성이 제일 잘하거든요. 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시각은 그건 거죠. 삼성전자가 좀 새로워 보이거든요. 얘가 좀 뭔가 시작을 하네. 하이닉스 넌 좀 쉬고 이제 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수급적으로 우세했던 거죠. 그게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삼성이 먼저 가면 또 하이닉스를 쫓아가는 키 맞추긴 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삼성은 파운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메모리 좋은 건 다 아니까 이 파운드리에서 뭔가를 보여준다면 정말 역전타도 날릴 수 있다. 네, 이민수의 경제토크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반도체에 관한 투자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주가는 오르내리하지만 그죠? 업황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의심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셨고, 그러면 이제 기업별 고민인데 삼성 하이닉스가 독주하다가 삼성전자가 쫓아와서 최근 흐름들은 삼전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양새를 보인단 말이에요. 방송하는 오늘은 또 하이닉스가 또 급등했더니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회사를 비교하게 되면. 근데 일단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이익 추정치 대비하면 둘 다 싼 건 맞고요. 네. 비싸진 않고요. 충분히 하이닉스도 매력이 있는데 다만 이게 상대평가거든요. 그렇죠. 지난 5년 동안 그 주가 수익률 보면 하이닉스가 주가 오른 게 거의 한 400%가 50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오른 거 맞아요. 지난 5년 동안. 근데 삼성전자는 지난 5년간 60%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예 못 오른 거죠, 사실. 5년 동안 보면. 그러니까 이 격차가 큰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에 대한 그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는 추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가 좀 새로워 보이거든요. 얘가 좀 뭔가 시작을 하네. 엔비디아에도 들어가고 구글에도 점유율을 앞선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시각은 그건 거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넌 좀 쉬고 이제 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수급적으로 우세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이닉스를 외국인도 좀 최근에 좀 안 사고요. 삼성만 사는 경향도 실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좀 매력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좀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결국엔 또 이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에 그 하이닉스가 또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결국 또 하이닉스가 쉬면 또 키 맞추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누가 이긴다 이 부분보다 결국엔 둘이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옛날에는 하이닉스 혼자만 갔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클은 아니고 그때 완전히 HBM만 가지고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한 10% 오르면 삼성 못 갔을 때 좀 쫓아가고 또 삼성이 먼저 가면 또 하이닉스를 쫓아가는 이런 구조로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삼성은 파운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를 예상보다 잘하면 그냥 삼성이 더 치고 가버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내년에 일단 검증은 해봐야 되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파운드리는 좀 변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같이 사는 거예요, 두 개를. 코스피 200 사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시각 조금만 더 여쭤보면 결국은 삼성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죠?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살 때는 삼성전자를 한국을 사는 거니까 그죠? 결국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꼭 기업 비교가 아니라 포트나 네. 이런 걸 보더라도. 비중이 이제 왜냐면 크다 보니까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훨씬 많이 샀어요 그동안. 많이 채워놨는데 삼성전자는 비워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좀 부담도 없고, 근데 삼성이 그냥 그저 그러면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삼성이 구글 TPU 나오면서 반격을 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어쨌든 져요. 하이닉스의 비중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워낙 이제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예. 근데 구글 TPU는 좀 다르거든요. 또 삼성이랑 구글이랑 협력하고.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TPU를 사실 여기 TSMC가 또 만들잖아요. 네. 이 설계, 그러니까 제조를 해주는데 삼성도 제조할 능력은 돼요. 옛날에 구글 칩도 만들어준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좀 신뢰도를 얻으면 이거 HBM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구글 TPU도 제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삼성의 어쨌든 내년 내후년에 저는 변수는 우리 메모리 좋은 건 다 아니까 여기서 하이닉스를 이기려면 결국 파운드리 같아요. 이 파운드리에서 뭔가를 보여준다면
정말 역전타도 날릴 수 있다. 근데 그건 삼성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겠 그렇죠. 거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아마 외국인도 그렇게 저도 생각할 거로 보는 게 내년에 2월에 이 삼성 갤럭시 새로 나오잖아요. 네. 여기 엑시노스 들어가거든요. 엑시노스 2600인가 AP, 예, 네. 들어갑니다. 원래 퀄컴 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퀄컴은 그 아주 큰 거 있죠. 울트라 모델. 그거고 요 정도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는 아마 요 갤럭시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는 아마 네. 엑시노스가 탑재되는데 네. 그 엑시노스 만들어주는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잖아요. 예. 2나노인가로 아마 만들 것 같아요. 2나노인가 3나노. 그게 만약에 제대로 성능이 나온다. 큰 문제 없다. 그렇죠. 그럼 일단 그 이거 정도는. 파운드리 경쟁이 올라간 게 맞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구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1차 고비가 내년 2월에 나오는 갤럭시가 삼성이 그 부분에 예. 사실 헤맸잖아요. 그죠? 헤맸어요. 엄청 헤맸어요. 자체 모바일 AP 한다고 해서 네. 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퀄컴 갖다 쓰고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이게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뭔가 좀 검증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예. 예. 이게 그리고 삼성폰은 그 우리가 사실 너무 애플만 생각해 그렇지 삼성이 세계 1위잖아요. 사실은 예. 폰 그 그렇죠. 판매 대수 사실 판매량은. 1위인데 네. 갤럭시 프리미엄만 따지면 물론 애플에는 아직 경쟁은 안 되지만 음. 그래도 이 대수가 몇 천만 대나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대로만 뽑아낸다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신뢰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네. 저는 내년 2월이 좀 중요한 좀 음. 변곡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성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뒤진다? 삼성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안 했던 맞아요. 얘기죠. 그죠? 근데 맞습니다. 그런 판도 변화가 HBM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또 HBM도 영원한 HBM이 아니고 그죠? 예. HBM을 대체할 수 있는 뭐 TPU를 하든 어쨌든 메모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뭐 DDR7인가 그죠? 네. 그렇게 해서 HBM 말고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디램 쪽에서 할 수 있어. 이러면 또 사실 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HBM만 좋은 게 아니라 예. 엔비디아가 이제 내년에 내놓는 칩 중에 하나가 그 칩에는 HBM이 안 들어가고 그 이 GDDR7 네, 네. 범용 칩이죠. 예, 예. 그거 삼성이 제일 잘하거든요. 그 칩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올해까지는 없었어요, 사실은. 내년에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 범용 디램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삼성한테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삼성이 여러 면에서 사실 올해 여름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가을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고 특히 미국의 빅테크들도 그걸 지원 사격하듯이 범용 디램까지도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 그림도 저는 하이닉스가 못 간다가 아니라요. 하이닉스를 아까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고르게 가는 그런 이제 올해는 어쨌든 사실은 하이닉스가 독주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삼성도 쫓아가는 모습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했고, 네. 소부장 얘기를 간단하게 여쭤보면, 근데 소부장은 고민은 옛날에는 삼성 하이닉스 좋아지면 그 밸류체인들이 뭐 전공정부터 해갖고 소재 다 좋았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 소부장이 지난번에 함께 오른 거 말고 지금은 너무 기판 쪽만 일부만 가는 것 같아서 그죠? 이 소부장 투자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부장이 어려웠던 게 지금 이게 공급을 잘 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낙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근데 결국엔 투자는 하거든요. 음. 예전보다는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평택의 P5 공장, 용인 클러스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는 소부장의 핵심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같아요. 이쪽으로 결국엔 낙수 효과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원래는 HBM 후공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이제 전공정 장비 예. 이쪽에 이제 수주들이 들어올 것 같고 이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청주의 M15X 공장이 이제 아마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몇 달 전부터 하이닉스가 몇몇 전공정 장비 제가 매일 그 공시를 보니까요. 몇몇 하이닉스향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 계속 수주가 나오는 거예요. 날짜가 그 계약 종료일이 11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청주 공장 완공된 그 날짜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유추했던 게 그래서 이게 발주가 시작됐구나. 예. 그래서 아마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내년 내후년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전공정 장비도 들여다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주 좋은 시각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이수페타시스를 필두로 한 네. 거죠. 기판 쪽과 함께 뭐 또 TPU 얘기 나오면서 기판과 뭐 일부 소켓 그죠. 네, 이런 맞아요. 쪽만 너무 쏠려가는데 거기도 네.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예, 올랐죠. 말리고 관심이 너무 거기만 가 있어요. 근데 공장을 어쨌든
질 거다. 짓고 예, 있는 맞아요. 징후가 보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전공정 전공정 업체들, 장비죠. 그죠? 예. 예, 전공정. 그다음에 장비들은 전공정 주로 하면 또 뭐 이 삼성의 밸류체인들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 쪽으로 해서 시장은 항상 메인 투표잖아요. 인기잖아요. 네. 가는 쪽만 가고 그죠. 옳은 것만 보도되고, 음. 그거면 또 쫓아가게 하는데 그 먼저 좀 가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장비 업체들도 특별히 이제 전공정 업체들도 네, 볼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염승환 이사님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